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먼저 태풍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승용차도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어난 하천에 빠진 승용차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북 청도군 이서면 청도천을 지나던 승용차가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와 고추 농사를 망친 농민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매년 비가 좀 오면은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펌프장을 설치했는데도 또 올해 2번이나 침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펜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공사 현장 아래에 사는 주민들은 토사가 집을 덮칠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위에서 흙이 쓸려 내려오고 하면은 뭐 어느 집이 무너질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고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 밖에도 신호등,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이 부서지고 가로수들이 넘어졌으며 수십 군데 도로가 통제되고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피해도 보셨지만 경북 지역의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태풍 콩레이가 관통한 동해안 지역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빠져나간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곳곳이 물에 잠기고 2명이 실종됐는데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항구에 묶어둔 어선 10여 척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 10m의 파도가 덮친 경북 영덕군 강구항. 어선 10여 척이 한데 묶인 채 거센 물살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배가로 오죠. 불 떨어져 버렸다. 네? 불 떨어져. 박는다. 항구에 묶어둔 밧줄이 강한 물살에 끊기는 바람에 어민들의 전 재산이 날아간 겁니다. 시가지와 전통시장, 농어촌 마을 곳곳은 온통 물바다로 변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동네가 지금 다 지금 침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람한 강물에 도로도 집도 들판도 모두 잠겨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축산면 면사무소 덜인데 강이 되고 연못이 완전히 강이 됐습니다. 강. 컨테이너 주택 옆으로 난 배수로에 빗물이 무섭게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76살 이모 씨는 집이 침수돼 대피하려고 나왔다가 이 배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또 영덕에서도 오늘 오전 80대 남성이 집 앞에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졌습니다. 형산강은 수위가 급격히 올라 한때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주 시내를 관통하는 형산강 서천 둔치공원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형산강 하구인 포항 쪽에도 둔치에 있는 도로와 주차장, 체육시설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이들이 유치원과 학교 등지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신상정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는 경북 지역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879곳에 이릅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어린이집과 초중고도 모두 8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위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59살 A씨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먼지가 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보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를 협박해 2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포항 공사장 2곳에서
1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에 약한 피해자를 골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나쁘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인천에게 덜미를 잡히며 리그 2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KB 한은행 K리그 1 32라운드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1대2로 경기를 내주며 승점 추가에 실패해 무승부를 기록한 6위 강원과의 승점 차가 석점 차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상위 스플릿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주중 목포 원정 FA컵 8강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 이어지는 일정에 체력적 한계를 보이며 오늘 아쉬운 패배를 당한 대구FC는 오는 20일 홈에서 전남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되는 대구MBC TV토론 시사톡톡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1,5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계와 내수 경기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방조한 사업주가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